협의회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정의를 보겠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비영리나 공익법인으로 민간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를 하는 데죠.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도 하고 조정도 하고 정책 개발도 하고 조사 연구도 하고 교육 훈련 자원봉사 활동을 이렇게 진흥 발전을 위해서 진흥 사업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정보사회 사업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도 수행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지역사회의 복지협의체가 과업이라고 보겠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 목적은 사회복지사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정하고 각종 사회복지 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국사회복지협회는 1952년 2월 15일에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전쟁이 끝나자마자죠. 전개하고 있던 민간사회복지 사업가들의 모임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로 시작했다. 처음엔 이제 사회복지가 아니고 사회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는 사회사업과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사회사업과에서는 사회복지 자격증은 안 나옵니다. 1954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가 설립되었고 1959년 7월 30일에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원 가입을 하였으며 1961년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사 연합회로 개정하였다가 1970년 5월 22일에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개칭하였다. 1983년 5월 22일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정단체가 되었으며 1984년 11월에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조직하였고 1998년 12월에 시도 사회복지협회는 독립법인을 설립하였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서 시군구의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인화되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 단위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로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협의회가 있죠. 그 시도협회가 있고 구협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23조는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앙협의회는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16조 제1항, 17조 제2항, 제18조 제6항, 제7항, 22조 제23조 제3항, 제24조 26호 1항에 30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장관으로 한다.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 구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필요로 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자격이에요. 한국사회복지협회는 사회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의 자격을 두고 있다. 회원단체는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는
비영리법인 대표자, 경제, 언론, 종교, 법조, 문화, 보건, 의료 등을 대표하는 자가 기타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분들의 협회예요.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면 회원 자격은 개인 회원 자격, 전직 또는 현재 정무직 공무원인자, 또 전직 또는 현직의 국회의원인자, 경제단체 및 100인 이상의 상시 고용 기업체 대표자, 대학의 부교수 이상직에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행정기관의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또 사회복지 사업법에 20년 이상의 실무 경험한 자,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치유인, 문인, 보건의료인 그 밖에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회장이 추천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 원칙이에요. 1. 주민 욕구 종진의 원칙. 2. 주민 참여의 원칙. 3. 전문성의 원칙. 4. 민간 비영리성의 원칙. 민관 협력의 원칙. 지성, 특성, 존중의 원칙 등이 있다. 다해문 지역사회에서 공통으로 수행되어야 할 기능에 대해서 9가지를 제시했어요. 지역사회 복지 진흥과 관련된 사실 발견, 사회복지기관들의 간의 조정과 협력 증진,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센터 역할, 사회복지기관들 간의 서비스 조정, 사회복지기관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실적 수준 제고, 6. 사회복지에 관한 공동의 계획 수립 및 실천, 정보 제공, 교육, 홍보, 또 사회복지기관 자원 동원에 관한 자문, 재정 안정 도모, 사회환경, 이렇게 9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의 주요 산업,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 지원과 연계 협력,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 증진, 또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 수집, 각종 간행물 발간 및 홍보, 시도 미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업무 지원 및 협력 증진,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규로 및 협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와 사업 진흥, 식품, 기부 촉진 기반 조성, 사랑의 나눔 실천 1인 나눔의 계좌 갖기 운동 전개, 소아암 백혈병 등 희귀난 지병성 질환 환일 치료비 지원 사업, 사회공헌 문화주도 및 종합정보 제공,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등이 있다. 한번 넘겨볼게요. 미션, 사랑을 나눔 함께하는 세상으로 모든 국민이 잘하는 복지 사회 실현. 비전, 선진복지 사회를 향한 서비스 네트워크의 중심. 경영 목표, 복지 전달 체계를 기반으로 민간사회복지 대표기관으로서의 의상 정립, 핵심 가치, 인간사랑, 나눔 공동체,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기관장, 경영철학의 인간정동, 네트워킹 변화 혁신이에요. 전략 과제는 사회복지의 서비스의 선진화 기여, 나눔 공동체 구축, 변화의 혁신 선도,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 전환의 기여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정립과 효율성되고 사회복지 시설 개선과 관리 시스템 현대화, 사회복지 전문 인력 육성과 처우 보장, 사회복지 기관의 확정과 지방의 국제적 경향 등이 있어요. 나눔의 공동체에서는 나눔 정부 허브 구축과 나눔 문화 확신, 복지 지원 발굴, 육성과 효율적 활용체제 확립, 사회복지 자원봉사 확대와 전문봉사 활성화, 기업사회 공헌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혁신 선도예요. 민관 역할 분담과 협력, 세계 조정 및 가교 역할,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강화, 연구 개발 및 국제교류 협력의 강화와 미래사회 대응력을 제고하고 사회복지 홍보 확대와 국민의식 개선을 중점으로 변화에 중점을 두고 기관의 경영 철학이 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 방안에 주민 참여 활성화, 사회복지 관련 조직 간의 협의 조정, 연계 기능 강화, 사회 행동 참여, 교육 훈련 기능의 강화, 재정 자립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모금의 정의 및 필요성이에요. 공동모금제는 정부의 복지 정책 보완하는 대표적인 민간 지원 체계이다. 재정 확보의 대표적인 민간 단체라는 거예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정의, 사회복지 사업이나 그 밖에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는 필요한 재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다. 설립 취지: 생활 속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동반자. 두 번째, 민간복지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기관. 셋째, 세계가 함께하는 과학적인 민간복지 지원체계. 그 다음에 필요성이에요. 공동모금의 셋째죠. 공동모금이 활성화되면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고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어서는 모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복지 재원 분배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며 사회복지 체계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국민 일반 의식을 개선한다. 다섯째,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그 다음에 발전 과정을 보면 1951년에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이 제정되었는데 사회적 혼란과 궁핍 가운데 난립하였던 기부금품의 강요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지정되면서 그 내용이 민간 자원의 동원 방법으로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었으므로 1971년에 한국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구성이 되었다. 또한 그 개정을 했죠. 개정의 이유는 사회복지 사업 기금법에 의한 이웃돕기 성공 과정에서
공무원에 의한 성금의 불법 사용 문제의 규제 및 민간의 모금 허가를 새롭게 규제하기 위함이었다. 1997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제정되었으며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은 1999년 중앙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시도별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관장하는 지회의 형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법으로 개정을 하였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이에요. 모금회법.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이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정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동모금운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국민의 이해의 참여, 촉진,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형이에요. 유형 및 운영원칙과 특성. 중앙 공동모금회와 지역 단위 공동모금회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단위의 공동모금 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 공동모금회를 두고 지역 단위의 공동모금 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회가 있고 기초단체의 경우는 없다. 공동모금회의 중앙과 지회의 관계는 중앙 집중형으로 지회는 광역시, 도별 조직으로 구성되었고 1997년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제정될 때에는 중앙공동모금회 도별 공동모금의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1999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되면서 공동모금회 설립 초창기에 전국적인 통일성을 통한 이미지 구축과 대국민 신뢰도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앙 집중형으로 변경되었다. 운영 원칙이에요. 첫째,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안 된다. 조성된 공동모금 재원의 지역단체, 대상자 및 사업별 복지 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해야 하고 목적 및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 운영해야 된다. 지금은 그 시도시야에 기부금 위원회가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그 위원회에서 그 회의를 거쳐서 이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부천시에 그 기부금 위원회에서 조금 그 회원으로서 이런 바가 있는데, 이렇게 그 기부금을 함부로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에 저축이 안 되도록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제2조에 이렇게 법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특성을 보겠어요. 특성, 민간성, 공개성, 계획성, 효율성, 나눔 문화 확산. 민간성은 상조와 연대 정신을 기반으로 한 민간 사회복지 활동. 공개성은 기탁된 기부금의 수액과 관리 등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계획성은 사회복지의 수요 파악, 지원단체의 지원을 받는 일로부터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근거로 모금운동 전개, 이 모든 과정이 친밀하게 검토되고 계획되어야 한다. 효율성, 14일반으로 모금된 기부금은 기부자의 의도대로 또 효율적으로
지원되고 배분한다. 나눔의 문화 확산,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일상 속에서 나눔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실천하는 나눔의 정신을 확산시킨다. 그 다음에 사업 내용은 아동, 청소년에 있어서는 교육과 상담, 여가 문화, 아동 보호, 양육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및 위기 가정 아동, 청소년의 평등한 교육 환경을 위한 기초 학습 과정, 장학금 지원 교육, 기자재 지원, 심리 정서적 안정과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 및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 여가 문화는 문화 소외계층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스포츠 관련 및 교육 등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아동 보호 양육은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과 교육 효과를 위해 방과 후 교실, 야간 보호센터, 전문 의탁 서비스 프로그램과 차량 지원,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이 있다. 아동 청소년 성장 의식 개선, 생계 영양 주거, 이런 의료 건강이 있고, 소년 성장 의식 개선에 있어서는 청소년을 위해 환경과 개선 사업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위한 의식 개선 프로그램 및 멘토 프로그램 지원, 보호 관찰 및 위기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과 성장 프로그램 및 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 진로 개발, 사회성 영양 프로그램이 지원하고 있다. 생계 영양 주거, 생계비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취약계층 및 위기 가정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급식 및 급식시설 개보수 지원, 의료 건강, 소아암, 희귀, 난치병, 헌화, 치료비 및 의료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장애인이에요. 장애사업, 사회적 재활, 교육 상담, 요가 문화, 이렇게 그러한 사업도 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과 자활 자립을 위한 전문 직업 훈련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 교육을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고 사회적 지지체계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통해 자기 효능감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교육 상담에 있어서는 사회 성향성 프로그램 및 장애, 비장애 아동 통합교육, 장애 인권 교육 지원, 장애 어린이의 교육과 보호를 위한 방과 후 교실 및 특수교육 프로그램, 점자 도서관 제작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요가 문화는 장애 스포츠, 협주단, 합창단 활동과 공연 지원, 장애인 축제, 나들이 프로그램과 장애 아동, 비장애 아동 통합 놀이터를 통해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넘겨볼게요. 의료 건강, 장애 재활 능력과 신체 기능을 향상을 위해 야외 체육시설과 운동 장비 설치하여 비만 예방 및 치료의 재활을 위한 재활 정비 지원, 정신 건강을 위한 치료 상담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치과 진료 지원, 생계 영양주기는 취약계층 장애인을 기초 생활비 지원과 장애 정도에 맞는 주거 공간 환경 개선 지원, 장애인의 시설 지원, 정보 아동 편의, 장애인의 아동 보호장을 위해 차량과 보조 장비 지원, 장애인의 교육과 취업을 위한 정보 및 비품, 학습 보조 기구, 점자 도서 제작 지원 등이 있다. 노인요 심리 정서 지원이 있고 생계 영양 주거가 있고 또 보호 상담, 요가 문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심리 정서 지원은 우울증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 지원,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독거노인 결연 세대 통합 프로그램 지원. 생계 영양 주거는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위하여 이동 빨래방, 또 아동 목욕 차량 지원, 무료 급식, 밑반찬 및 도시락 지원을 통해 균형 잡힌 영양, 임대주택 마련, 생활시설 및 주거 공간 환경 개선 등이 있다. 보호상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 사업으로 사회적인 안전망 정비, 노인 학대 예방, 노인 개별 사례 관리, 안전 아동을 위한 차량이 있다. 여가문화, 경로잔치, 동아리 활동, 문화활동, 자원봉사, 경로당 활동 사업에 등 노년기에 여가문화 사업이 있다. 치료 건강관리가 있어요. 위기 대응을 위한 신장 제시 동기 등 응급활동 가능한 의료기기 지원, 무료 진료시설 개보소와 정신건강증진사업, 치매 예방 사업이 있다. 취역교육, 노인 역량 강화를 위한 노인대학이라든가 노인건강관리 봉사자 교육, 성교육, 문화교육, 정부와 교육 지원 등이 있다. 또 여성문화, 여성 다문화 상담 교육, 다문화 교육 교재 및 기자재 지원, 다문화 가정의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언어, 문화 교육 지원, 학업 중단, 위연모 지원 및 직업교육 및 취업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 무자가정 자립 성장을 위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 유아 취업모를 위한 보육 시설과 교육 상담 프로그램 지원, 미혼모 자립 지원을 위한 출산 취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외국인 근로자, 이주 여성 전문 교육과 일자리 창출 지원. 여기 이제 미혼모 지원은 미혼모만 이렇게 주거가 있어요.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한 10군데 정도 있는데, 그래서 미혼모들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데 안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사의 업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가문화, 모자 가정 캠프 상담, 교육 프로그램, 놀토 행사, 다문화 축제 지원, 위군 근로자 문화센터, 여성장애 문화센터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배분 사업 생계 영양 주거, 폭력 학대 예방이 있고, 그래서 배분 사업 생계 영양 주기에 있어서는 여성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과 자녀 양육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취약계층 및 여성 가정 가족 생계비와 교육비, 난방비, 급식비 지원이 있다. 폭력 및 예방 학대 예방이에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 운영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사례 관리 사업 지원, 여보 여성 의료비 지원과 무료 진료기관에 대한 지원, 출산 및 와병 시 간병 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역사회 사업이에요. 생계 영양주기모 복지센터 지원, 지역사회 변화, 상담 보호. 생계 영양주기는 취약계층 생계비 및 생계물품 지원, 전신용 계층 소액 대출, 무료급식, 반찬, 푸모마켓 및 푸드뱅크 지원 및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난방비 지원. 복지센터 지원은 취약복지기관 지원과 지원 역량 강화 교육, 복지기관 차량 지원, 환경 개선, 취약복지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며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하고 있다. 지역사회 변화예요. 사회 전망 확정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원, 복지 사각지대의 농어촌 및 도서지역 복지 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 상담 보호,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복지의 질적인 향상 도모, 저소득 가정의 가족 기능 강화와 노숙인 사회 프로그램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감소시킨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